안녕하세요. 오늘의 학습 주제는 에너지와 화석 연료입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첫 번째, 에너지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지구온난화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 에너지 절약 방법에 대해 말할 수 있다입니다. 다음은 핵심 키워드입니다. 핵심 키워드는 에너지와 화석 연료, 지구온난화, 에너지 절약입니다. 여러분, 에너지란 무엇일까요? 에너지란 말은 에너지아라는 그리스어에서 나온 것으로 활동하는 데 필요한 힘이라는 뜻을 지니고 있으며 움직이고 있는 모든 것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온도의 차이에 의해 열의 이동으로 열 에너지, 태양이나 전등이 가지고 있는 빛을 이용한 빛 에너지, 물질을 구성하고 있는 전자의 운동을 이용한 전기 에너지, 어떤 물질이 화학 변화에 의해 전기나 열을 발생시키는 화학 에너지, 물체의 위치가 변함에 따라 갖게 되는 위치 에너지, 그리고 물체가 움직일 때의 운동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 자원은 매우 다양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은 지구 내부에 있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의 지하 자원이며 화석 연료라고도 합니다. 또 태양에너지, 지열, 수력, 조력, 풍력 등 지구의 자연력 등을 이용한 재생 자원이 있습니다. 21세기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자원은 석탄과 석유, 가스 등 화석 연료이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고갈되어 가고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친환경 대체 에너지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전기를 만들어내려면 터빈과 전자석의 회전이 필요합니다. 터빈은 회전 날개와 회전축으로 구성되는데 수력, 풍력, 태양력, 화력, 핵발전 등의 에너지를 이용하여 회전시킵니다. 터빈이 회전하면서 발전기 안에 전자석으로 된 원통이 함께 돌게 되면서 전류가 발생하는 것이죠. 전기를 만들어내는 발전소는 화력발전, 핵발전, 수력발전 등이 있습니다. 화력발전은 석탄이나 석유, 가스를 연료로 하며 보일러에서 물을 끓여 만들어진 증기의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핵발전은 원자로 안에서 우라늄이 핵분열을 일으킬 때 생기는 막대한 열을 이용해 증기를 만들고 그 힘으로 터빈을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수력발전은 댐을 만든 뒤 수로를 통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물의 힘으로 수차를 돌려 전기를 생산하는 방식입니다. 각 발전기의 연료 사용량을 나타내는 에너지원별 발전량을 보면 2018년 대비 에너지원별 발전 비중이 원자력 9.2% 증가, 석탄 4.8% 감소, LNG 5.6% 감소, 신재생 에너지가 2.2% 증가하였지만 전체 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에너지 소비는 점차 늘어났으며 대부분의 에너지를 화석 연료로 충당해 왔습니다. 화석 연료는 식물과 동물이 죽어 땅속에 묻혀 분해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현재 우리는 화석 연료를 데워서 열을 얻고 움직이며 갖가지 전기 제품들을 이용하는 등 편리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85% 이상이 화석 연료로부터 얻은 것으로 석유, 석탄, 천연가스 등이 대표적입니다. 화석 연료는 우리 생활에 편리함을 주었지만 매장량이 한정되어 있어 오랜 시간 다량으로 사용하면서 고갈의 위험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제공하는 화석 연료는 무한히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생산 가능한 연수를 말하는 가채 연수로 봤을 때 현재 인류가 소비하는 양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석유의 매장량은 앞으로 40년 정도 쓸 수 있는 양밖에 남아있지 않고 천연가스도 앞으로 60년 정도가 지나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석연료는 점점 고갈되어 가는 문제도 있지만 대기오염과 지구온난화를 비롯한 갖가지 환경 문제를 유발하는 등 많은 환경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는 19세기 후반부터 시작된 전 세계적인 바다와 지표 부근 공기의 기온 상승을 의미합니다. 왼쪽 그래프는 1880년부터 2020년까지의 지구 표면의 온도 변화를 나타냅니다. 검은색 선은 연간 평균 온도이고
빨간색 선은 5년의 이동 평균선입니다. 1880년부터 1960년까지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와 1960년 이후 지구 표면의 평균 온도를 비교했을 때 1960년 이전에 비해서 이후에 온도가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의 원인에 대해서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온실기체 농도의 증가와 화석 연료의 사용과 같은 인간의 활동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온실가스로는 이산화탄소, 메테인,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의 직접 온실가스와 일산화탄소, 질소가스, 비메탄 휘발성 유기물질의 간접 온실가스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온실가스들은 국가 경제의 원동력인 산업활동과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배출되고 있습니다. 온실가스별로 지구온난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다르며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를 기준으로 각 가스별 기여 정도를 명시한 것을 지구온난화 지수라고 하며 각 국가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할 때 가스별 지구온난화 지수를 고려한 이산화탄소 상당량으로 배출량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OECD 가입 국가 중 5위를 차지합니다. 이후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8년에는 7억 2,760만 톤을 기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배출량은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온실가스의 증가는 지구의 온실 효과를 심화시키고 결국 지구의 평균 온도를 상승시키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 완화에 도움이 되는 소소하지만 확실한 세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기후변화의 심각성 인식하기. 두 번째, 내가 사는 지역의 기후 이해하기. 세 번째,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실천하기. 예를 들어 에너지 절약하기, 음식 남기지 않기, 고기 섭취 줄이기 등입니다. 가축들은 방귀, 트림 등을 통해 지구온난화를 심화시키는 메탄가스를 배출하고 있습니다. 메탄가스는 똑같은 부피의 이산화탄소보다 25배나 더 지구를 뜨겁게 만들기 때문에 고기 섭취를 줄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고기 섭취를 줄이면 대기 중의 메탄가스 수치가 감소하고 지구온난화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동네의 기후변화 완화에도 도움이 되겠죠? 우리 모두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RCP 8.5 시나리오대로 기후변화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RCP 8.5 시나리오는 현재 추세대로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경우로 가정한 것입니다. RCP 시나리오는 온실가스의 농도에 따라 여러 가지 가능성을 말하는데요. RCP 2.6 시나리오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RCP 8.5 시나리오에 따르면 21세기 후반 지구의 평균 기온이 무려 3.7도 이상 상승한다고 합니다. 그럼 온실가스를 줄이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 같이 동영상을 봅시다. 뜨거운 폭염, 폭우, 매서운 한파, 폭설, 기후변화, 이대로 괜찮을까요? 기후변화를 막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온실가스 줄이는 법을 알아볼까요? 에너지 소비 효율 1등급 제품은 5등급 제품에 비해 30% 이상의 전기를 절약합니다. 멀티탭으로 사용하지 않는 기기에 전원을 내립니다. 실내 온도를 여름 26도씨, 겨울 20도씨로 유지하며 기온에 맞는 적절한 의상을 착용합니다. 빨래는 모아서 세탁하여 세탁 횟수를 줄입니다. 평소 전기밥솥의 보온 기능 사용을 줄이거나 압력밥솥을 사용합니다. 절전 프로그램인 그린터치를 설치하면 손쉽게 전기를 절약할 수 있습니다. 절수기기를 사용하여 물 낭비를 막습니다. 샤워 시간을 5분만 줄여도 60리터의 물을 아낄 수 있습니다. 철저한 분리배출로 자원을 재활용합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식습관을 갖습니다.
더 많은 온실가스 감축 방법이 궁금하시면 한국기후환경 네트워크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세요. 생활 속 작은 실천으로 온실가스 줄이고 경제도 살리고 생활 속 작은 관심과 실천으로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은 활동 안내입니다. 에너지를 절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높은 가전제품을 사용하기, 실내 적정 온도 지키기, 적절한 조명 사용하기 등이 있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생각해 봅시다. 또 에너지 절약 캠페인에 대한 아이디어를 모아봅시다. 이상으로 오늘 공부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